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주간민법 11, 12 과정 마지막 회죠. 6회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을 하는 임대차 계열 갑과 체결한 다음 주택임대차 사건이죠.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소유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죠. 대항력을 취득하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임차인들은 신소유자 병액 임차권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있다죠. 대항할 수 있다로 갓 대항력이랑 이렇게 새로운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병에게 맞아요.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청구할 수 있다로 각. 그래서 을은 갑과 계약했지만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뭐든지 대항합니다. 임차권도 병한테 주장하고 나갈 때 보증금도 신소유자 병에게 받는 거죠. 그럼 갑은 원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자, 2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자,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하죠. 그럼 임차권과 선순위 저당권 어떤 게 더 빠르죠? 저당권이 빠르니까 1순위 저당권부터 무조건 다 소멸하고 그 밑에 임차권도 다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로 각. 자, 임차권 대항력이 소멸했으니까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매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네, 3번 같은 문제 유형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딱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갑은 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여기 임차해서 즉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럼 상단에서 병소유 주택에 을 저당권이 있잖아요. 갑이 임차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 셋째 줄 정의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시행을 경매해서 무가 경락받아서요. 정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을, 정 두 명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항상 이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경매합니다. 그래서 무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경락인 소유자가 병에서 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가 임차인 갑에게 나가 그래서요. 그럼 갑은 병과 임대차 계약했고 무와 한 적 없죠. 그럼 갑은 병과 맺은 계약을 무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으면 갑은 안 쫓겨나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근데 항상 경매에서는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라 얘부터 소멸하고 대항력 미안하지만 소멸하고 저당권도 다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했기 때문에 갑은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럼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의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은 경락인 무는 앞사람 병지위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갑이 대항력 있다고 하면 무는 병지위 승계한다예요. 이처럼 대항력 없으면 무는 앞사람 병지위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 형태를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시험나면 항상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나 전세권 나오고 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시험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와 경매하면 이 중간에 전세권자나 전세 임차인 다 샌드위치 소멸한다. 소멸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 형태를 딱 외워두세요. 그럼 갑이 대항력 없으니까 경락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1번 저당권은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한다로 갑 무조건 소멸합니다. 2번 경락인부가 임대인 비용지위를 승계합니까? 대항력 없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는다로 갑 들고 3번 2번 3번 같은 말이죠.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그럼 대항을 썼다로 갑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대항로 소멸했습니다. 이 사례 형태를 꼭 외워두세요. 4번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 환가득음에도 다 미친다로 갑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 우선변제에 다 대지가에 포함됩니다. 5번 같은 말이죠.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 행사할 수 있다로 각 다 대지에 포함합니다. 6번 갑이 을소유 X 상가 건물을 상가네요.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자, 서울에서 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다로 갑. 그래서 9억 보증금 9억 초과하면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죠.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무효와 유효 구분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칙 다 무효죠. 갑부동산 을과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려서요. 그럼 약정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가 무슨 종중 배우자 이름 어렵잖아요. 그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갑이 되죠. 자, 그럼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근거로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2거 청구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등기 말소 청구하고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1항이 명의탁 약정 무효, 2항이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잖아요.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악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등기 무효면 0이에요. 0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이처럼 4조 3항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자간 무효인 경우입니다. 문제 7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걸 가로채겠죠. 자, 뒤에 배우자 을이 나오면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 유효인데 여기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배우자라도 무효입니다.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약정하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도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1번 갑이 소유자죠. 갑은 을을 상대로 아까 등기 말소 대신 진정 명의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로 갑.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무효라 해지할 수 없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할 수 없다로 각.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때 1번처럼 등기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해야 되고 2번처럼 무효니까 해지를 근거로 못합니다. 3번. 근데 우리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악이라도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로 각. 맞았습니다. 자, 이제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 예외적 유효인 경우 보겠습니다. 갑부동산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는데 이타이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갑이라는 종종이 종원 을에게 맡겼거나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맡겼을 때 세 경우에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탈법 탈퇴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미륵이 유효일 때 우리 판례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갑과 을끼리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우리 내 건 내가 명의신탁 받지 않죠?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으니까 둘 간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등기 유효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게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일 때요. 아까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고 유효일 때 자기들끼리는 신탁자 갑,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 둘이는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에게 명의대약정 해지를 근거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정이 유효기 때문에 해지를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우리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4조 3항 1항 약정 모요 2항 등기 모요는 선의하게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 필요 없어요. 이 규정은 무효일 때 써먹는 규정이죠. 이건 유효기 때문에 그 규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권리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이 4조 3항 필요 없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번에 정의 을등기를 위조해서 정 앞으로 이전 등기해두면 자 제3자 정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제3자 정에게는 을만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하면 무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라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무에게 소유자 아니에요. 갑은 무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소유자 을을 대위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갑,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소유자 을 두 개를 명확히 대법원이 나누고 있습니다. 8번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을 하지 않고까지 싹 가르쳐요. 이때는 탈푸세의 목적 없으니까 배우자 을 유효, 배우자 을 간의 명의탁 약정 유효,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 예외적 유효인 경우죠.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을이 됩니다. 1번은 갑과 을만 있죠. 그럼 갑과 을끼리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수탁자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로 갑. 2번 정에게는 을만 소유자죠. 갑이 아니에요. 정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못합니다.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죠? 없다로 갑. 직접 못합니다.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죠. 제3자에게는
을이 소유자,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이 100이라 병은 악이어도 100 취득한다로 값 맞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11, 12 과정 주가민법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월부터 기본 이론 과정이 들어가죠. 그때는 지문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양을 공부할 겁니다. 이 주가민법은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보시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보신 분은 아마 1월 달에 엄청나게 달라진 날을 발견할 겁니다. 저는 안 봤는데요. 그럼 1월부터 꼭 매일 한 번씩 일주일간 7번 꼭 보세요. 그럼 3월 달에 엄청나게 달라진 날을 발견할 겁니다. 자, 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